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황제입니다.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리버풀입니다. 먼저 맨유는 리벤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안필드에서 7대 0의 충격적인 패배 이후 아직 맨유는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직접 맞대결에서는 안필드에서 내려앉는 선택을 하면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거두긴 했습니다. 물론 텐 하흐의 맨유는 OT에서 리버풀에게 패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 시즌 OT에서는 2대 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 만나는 오랜만에 OT에서 만나는 양팀이지만 그 사이에 양팀의 분위기는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맨유는 많이 폼이 죽었고 리버풀은 반대로 부활에 성공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맨유는 일단 수비 쪽 부상자가 많은 게 눈에 띕니다. 리삼마, 맥과이어, 루크쇼와 같은 이번 시즌 핵심 자원들의 부상이 있는데 맥과이어는 의심 단계이기 때문에 출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맨유 입장에서는 헤이룬의 부상으로 인한 불투명한 출장 여부 역시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폼이 어떨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쉬울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직접 맞대결과는 다르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뛸 수 있다는 것이 맨유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역습에 강점이 있는 레시포드, 마샬, 가르나초, 헤이룬 등이 있는 맨유의 공격진이기 때문에 브루노의 볼 배급은 이번 경기에서 아주 필요할 것입니다. 텐 하흐 감독은 준비를 잘해서 경기에 임해야 할 겁니다. 다음 리버풀은 모든 대회를 이기고 싶어 합니다. 생각보다 주중 유로파 리그에서 주전 선수들의 힘을 좀 빼긴 했습니다. 그래도 부상자들이 최근 복귀하면서 이전까지 좀 쉬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리버풀이 맨유를 상대로 조심해야 할 것은 역습입니다. 만약 맨유가 헤이룬이 나선다면 더욱 뒷공간 공략이 용이할 것이고 없더라도 최근 레시포드나 가르나초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원은 그래도 리버풀이 비교적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 맞대결 때는 메갈리스터는 무릎 부상으로 없었고 소보슬라이는 지칠 대로 지쳐서 폼이 안 좋았고 엔도도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으나 이번엔 메갈리스터가 있고 엔도는 리그 정상급 수미로 거듭났으며 소보슬라이도 부상으로 푹 쉬다 와서 득점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벤치 자원이 어린 선수들 위주로 꾸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벤치에서 줄 수 있는 변화가 적기 때문에 후반전 싸움이나 혹은 연장전까지 가게 된다면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적다는 부분에서 리버풀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리버풀의 윙포워드 디아스가 측면 공간에서 중앙 지역을 향해 인사이드로 대각선 침투에 들어가는 인버티드 형태의 공격 루트를 통해 전방 공격수 누네스하고 주고받는 연계 플레이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리버풀의 공격 루트를 맨유의 포백 수비진들이 최종 파이널 서드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후반전 교체 자원 역시도 안토니의 맨유보다는 컨디션 관리를 위해 교체 출전이 유력한 살라하고 각포의 리버풀의 교체 전력이 월등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먼저 도르트문트는 주전 미드필더 자비처가 직전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말런하고 브란트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외주잔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프랑크푸르트는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스키리하고 궤체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챈들러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르트문트는 아인트호벤하고 챔스 경기를 소화한 이후 며칠 쉬지도 못하고 이번 라운드 프랑크푸르트전을 진행해야 하는 강행군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축구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종목인데 체력적으로 방전된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전 미드필더 자비처까지 퇴장 징계로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 대 나폴리입니다. 먼저 인터밀란은 2위 AC 밀란과 승점 16점 차를 기록하며 우승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16점의 승점 차에 10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이어서 5경기만 더 승리하면 자력으로 우승을 결정짓게 됩니다.
인터밀란은 지난 목요일 치른 챔피언스 리그 16강전 2차전 경기 전까지 모든 대회를 통틀어 13경기에서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챔피언스 리그 8강 진출이 좌절됐지만 세리에 A 우승을 향한 행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챔피언스 리그 우승 도전이 좌절된 상황에서 리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세리에 A 득점 1위 마르티네즈는 아쉬움을 털고 리그에서 득점을 노립니다. 다음 나폴리는 지난 시즌 세리에 A 챔피언이었지만 이번 시즌 28경기에서 12승 8무 8패를 기록하며 7위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3무를 기록하며 다음 시즌 유로파 유럽대항전 진출을 위한 6위권 내에 순위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이번 시즌 우승 도전을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지만 지난 시즌 챔피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인터밀란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기 위해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폴리도 주중에 바르셀로나와 챔피언스 리그 16강전 경기를 치렀고 공격을 이끄는 오시멘이 근육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 이번 경기에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나폴리는 최근 인터밀란과의 2차례 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무득점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팀 모두 길지 않은 휴식 이후 경기를 치러 100%의 컨디션을 만들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선수층이 두껍고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홈팀 인터밀란의 승리가 기대됩니다. 인터밀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입니다. 먼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현재 28경기 17승 3무 7패 승점 55점으로 리그 4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목요일에 펼쳐진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에서 인터 밀란을 상대로 인상적인 역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 인터밀란에게 첫 골을 내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앙투안 그리즈만과 멤피스 데파이의 골로 종합 스코어를 동점으로 만든 후 페널티킥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라리가 정규 시즌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5경기 중 단 2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펼쳐진 카디스와의 경기에서는 2대0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으며 순위 급부상 중인 아틀레틱 빌바오와 겨우 2점 차이로 리그 순위 4위에 있습니다. 다음 바르셀로나는 현재 28경기 18승 7무 3패 승점 61점으로 리그 순위 3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2위 지로나를 한 점 차로 바짝 뒤쫓고 있는 바르셀로나는 이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중요한 3점을 가져가려 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도 최근 챔피언스 리그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나폴리를 상대로 3대1로 승리하면서 준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나폴리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는 1대1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고 전 경기에서 페르민 로페스, 주앙 칸셀루,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골로 3대1의 완벽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펼쳐진 모든 대회에서 9경기 동안 무패를 기록하면서 디펜딩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정규 시즌에서 펼쳐진 아틀레티코와의 최근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갔고 이전 시즌 리그 경기에서 대결했을 때 1대0으로 승리한 것을 포함하여 2021년 10월 이후 아틀레티코에게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원정에서 5경기 중 1경기만 승리를 기록한 바르셀로나지만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확실히 유리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됩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9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